네, 오늘도 챕터 7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 네, 오버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 기반의 그 접근, 그다음에 상태 공간 접근의 차이.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면 이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에서 어프로치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 방법과 설계 방법 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함수 방법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그리고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역변화, 홀제로라는 개념, 근궤적, 주파수 응답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지. 그리고 제역 이론은 PID라는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뭔가 제역이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 상태 공간 설계에서는 시간응답. 그러니까 시간응답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그냥 미방 자체예요. 근데 1차 연립 미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틱 큐션은 1차 연립 미방을 매트리스 형태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한 것이 ABCD야. 그러니까 이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에서는 이 시간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미분방 정식을 그냥 다이렉트리 푸는 거죠. 근데 그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선형 시스템의 해 이렇게 부르는 선형 시스템의 해라고 그러는데 솔루션 오브 리니어 시스템. 요거의 핵심은 그 모달 디컴포지션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와요. 여기서 모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을 생각합니다. 전달함수의 분모의 그 1차 항들 하나하나. 그게 결국 뭐예요? 그 폴. 그게 결국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바로 모드가 되는 거예요. 모드. 1차 모드. 그걸 이제 그 기기진동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고유진동수라고 부르죠. 고유진동수가 그 시스템 오더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2차다, 3차다, 4차다 이렇게 가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폴제로 대신에 여기서 이제 아이겐 밸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어기 설계 방법은 PID에 대해서 여기서는 스테이트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테이트 피드백. 그리고 이제 이 풀 스테이트, 모든 스테이트를 보통 스테이트를 리컨스트럭션 한다, 영어로 이렇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력 Y를 가지고 스테이트 벡터 X를 추출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통 이제 그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제 풀 스테이트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태 변수 추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한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이걸 갖다 필터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필터.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래서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의 장점 이렇게 됐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예,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전달함수라는 수학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라플라스 도메인이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하는 얘기죠. 라플라스 즉 S 도메인 써진다. S 도메인. S 도메인 상에서의 뭔가 수학적인 머니플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 핵심은 결국 뭐였어요? 뭐 부분수 전개하고 역변환이었지. 그다음에 이제 상태방 정식은 이제 1차 열림 미방이라는 건데, 1차 열림 미방, 1차.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걸 또 노멀 폼, 노멀은 뭐예요? 이게 어떤 그 노멀 폼이라는 것은 뭐 정상적이라는 뜻이잖아, 원래 노멀이.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리지널 어떤 미방이 있을 때 어떤 그 뉴턴 제2법칙, 미케니컬 시스템에 대해서, 또 전기 회로에 대해서는 KCL, 큐리프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어떤 미방, 2차 미방 또는 2차 열림 미방, 3차 열림 미방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네. 어떤 그러니까 포스에 대해서 그 모션이라는 건 2차 미방으로 나타나는 거고, 전압 입력에 대해서 전류의 흐름도 2차 미방 형태로 나타나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2차 미방 형태로 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도가 여러 개다. 즉 매스가 여러 개 연결돼 있다. 그럼 2차 열린 미방.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도 이제 그 페르프가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그걸 회로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페르프 하나하나에 대해서 2차 미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기회로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페르프가 3개다. 그럼 2차 미방 3개 열린 미방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스가 3개 연결돼 있다. 매스가 어떤 스프링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조인트로 연결될 수도 있고 로봇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 사람 팔도 마찬가지죠. 사람 팔도 보면 이게 이렇게 어깨, 엘보, 리스트 이게 이제 매스 연결돼 있는 거죠. 요 6개 모션이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게 로봇이야. 사람의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스 6개가 또 3차원으로 돌고 있잖아요. 3차원으로 3D 모션을 하고 있잖아. 이게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다룬 것은 이제 보통 그 투링크 정도의 플라나 모션, 플레인 모션만을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3D로 가면 이른바 그 병진 운동은 문제가 없어요. 병진 운동은 XYZ 방향이 완전 디커플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로테이션이 문제예요. 로테이션이. 회전 운동 방정식은 그 X축, Y축, G축에 대한 로테이션이 서로 커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D 모션으로 가면 그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학부과정 기초동력학에서는 3D 모션을 다루질 않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통 대학원 해석동력학 이런 과목에서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뉴턴 제2법칙에 대한 그 회전운동 버전이 그게 오일러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근데 지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쪽으로 넘어갔냐? 응? 2차 열린 미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은 그 디그리 프리덤, 그 자유도 개수만큼의 2차 열린 미방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열린 미방. 방금 이제 육자유도 산업용 로봇, 보통 산업용 로봇은 이게 육관절 로봇이 되는 거거든. 육관절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미방 6개. 2차 미방 6개가 나오고 있죠. XYZ에 대한 2차 미방, 그 다음에 롤피추에 대한 2차 미방 6개. 그 동력학 방정식의 복잡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볼 수 있죠. 근데 역시 중요한 것은 그 평면 운동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직관을 길러야만 그걸 3D로 확장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강치 동력학에서는 평면 운동을 다루는 거죠. 평면 운동에서 직관을 길러야 돼요. 직관, 피지컬 인투이션. 항상 이 공학 문제에서는 직관이 중요합니다. 직관이. 왜 그러냐면은 이 3차원 운동 넘어가면은 직관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직관에 한계가 있어. 그때부터는 오로지 벡터만 믿어야 돼. 벡터 연산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요 대목에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 3차원적인 운동을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와, 나도 너무 부러울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잘 안 되거든. 솔직한 얘기로. 근데 가끔 되는 사람이 있나 봐. 가끔. 이게 왜 저기 음악에서도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딱 음을 들으면 저기에 도레미파솔 딱 듣는 사람이 우리는 안 되거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3D 모션에서도 직관적으로 올피추가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러울 것 같아. 예, 그게 잘 안 되거든. 내가 너무 또 여유를 부리고 있죠. 이게 지금 오늘 여유 부리면 안 되는데. 예,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이티케이션, 상태 방정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퓨어 이너셜 시스템은 이렇게 매스가 하나 있는 거죠. 또는 회전 운동에서는 MOI, 매스 모멘텀 이너셜 하나, 단일 하나 있는 거고, 매스 댐퍼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있죠.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는데 여기 이제 타이어의 어떤 그 점성 마찰력 BX 점성 마찰력 있죠. 어떤 그 타이어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운동에 대한 어떤 댐핑 효과를 주는 거지. 이럴 땐 매스 댐퍼 시스템이라고 하죠.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진자네, 진자. 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타 모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질량건성 모멘트가 있다고 하면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매스 댐퍼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매스라고 부르지 않지. MOI라고 MOI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있는 경우는 이제 MCK 또는 MKC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런 경우.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2차 미방이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 상태 변수를 정의하는 거 보면은 보통 이제 포지셔널 X1, 벨라스틸 X2 이렇게 잡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거야. 이렇게 1차 열림 미방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A, B, C, D까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통 D는 0입니다. 이것도 인풋이 아웃풋 Y에 다이렉트리 연결되는 이런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2차 미방.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매스가 이제 이게 M1이 되고 여기 이제 M2가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M2가 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달릴 수 있죠. 이렇게 M3 이렇게. 그럼 요 어떤 F라는 입력에 대해서 X1, X2, X3의 모션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이런 제재가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M2와 M3를 다이렉트리 어떤 구동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각각 M1, M2, M3에 대한 2차 미방이 나오겠죠. 그리고 X1, X2, X3 모션은 서로 커플되죠. 커플 된다는 건 뭐예요? X1, X2가 X3에 영향을 미치고 M1에 대해서 M2, M3가 나를 방해하죠. M2에 대해서는 M1, M3가 나를 방해하고 M3에 대해서는 M1, M2가 또 나를 방해하지. 네? 그런 이제 동적 커플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바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다중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스가 여러 개 달려 있어도 매스 사이에 커플링을 무시하겠다. 그럼 그대로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이에요. 각각이 돼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제어기를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 그 각각의 매스 사이에 어떤 커플링을 무시하겠다.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그 커플링을 무시한 수학 모델을 가지고 해석이나 설계를 하겠다. 그럼 그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 세 개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 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전기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회로도 이렇게 이제 싱글 이렇게 페르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페르프가 하나 더 달릴 수 있죠. 이렇게 또 위로 달릴 수 있게. 그럼 페르프가 하나, 둘, 여기 세 개. 각각에 대해서 2차 미방이 그러니까 3원 2차 연립 미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망이 이게 막 그러니까 어째 그물망처럼 쭉 연결되는데 그럼 장난 아니겠죠.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손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풀지. 그러니까 전문 패키지가 있지. 기계 시스템 마찬가지죠. 기계 시스템도 예를 들어 매스가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망처럼 쭉 연결돼 있다. 그걸 어느 세월로 손으로 풀고 있어요. 그 동력학 패키지가 있지. 그리고 또 보통 동력학 패키지 뭐 아담스니 뭐 리커다인 이런 패키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런 그 전문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요즘에 또 생각나는데 그런 패키지를 누가 만들까요? 그런 패키지를 누가 개발할까? 대답하고 싶어 하는 것. 누가 개발할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디서 얘기하니까 그거요? 프로그래머요. 그러더라고. 프로그래머가 개발한데 프로그래머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발. 이런 걸 배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심지어 판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도 소프트웨어도 그 내부적인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세일도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얘기. 지난 시간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달함수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분무 분자의 어떤 그 다항식이 주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이라는 것은 자 A, B, C, D 매트릭스 형태가 주어진다는 건데 TF2SS 트랜스펑션 투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그다음에 SS to TF 스테이트 스페이스 투 트랜스펑션. DN의
폴리노미알의 그 개수들이 주어지면 ABCD가 계산되고 ABCD의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주어지면 이 분모 분자의 그 당시의 개수를 환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환산 과정 이거라는 거지. 네. 이렇게 스테이트 베리어블 폼이 있다.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함수는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모는 뭐예요? 그 분모는 이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 그러니까 전달함수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SI-A 이퀄 0 이건 결국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다. 아이겐밸류. 어떤 의미의 매트릭스 A 아이겐밸류 남다는 AX 남다 X를 만족하는 이 스칼라 남다를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특정 남다에 대해서 결정되는 X를 아이겐벡터라고 부른다. 이게 정확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프로블럼의 정의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싱글 스칼라를 구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벡터 X를 아이겐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걸 넘기면 그래서 AX 있고 남다 X에서 이걸 넘기면 일반적으로 아이겐벡터는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X가 뭐 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A 마이너스 남다 인버스가 존재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지. 난 트리비얼 솔루션은 0이란 얘기고 난 트리비얼 솔루션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트리비얼이다, 난 트리비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벡터는 0이 아니겠죠. 그럼 얘가 0이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남다를 예를 들어 남다가 이제 A 매트릭스 디멘전만큼 A 매트릭스 2x2다. 그럼 아이겐밸류가 2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A가 3x3다. 그럼 아이겐밸류가 3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아이겐밸류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많이 구해봤잖아. 응? 저기 무슨 어떤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수학 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달함수의 극점은 그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7의 3절에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른바 캐노니컬 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캐노니컬 폼을 다루기 위해서 일단 이 상태방 정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블록 선도 여러분들이 그 전달함수에서 다룬 블록 선도는 펑션 오브 S죠. 전부 전달함수도 펑션 오브 S고 입력 신호 출력 신호도 전부 펑션 오브 S인데 여기서는 그냥 미방 자체 이게 전부 펑션 오브 타임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펑션 오브 타임이야. 시간 함수란 얘기지. 그럴 때 자 이렇게 3차 미방이 서드오더 시스템 3차 미방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상태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자 근데 여기서는 그 y를 x3 정의하고 y 닷을 갖다가 x2, y2 닷을 x1으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보통 이제 y 이퀄 x1, y 닷 이퀄 x2, y2 닷 x3 이렇게 이게 더 간단하긴 한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이걸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다. 그럼 이걸 치환하면 여기 딱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y3 닷은 뭐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x1 닷과 같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 관계식에서 어떻게 돼요? x2 닷은 x1과 같고 x3 닷은 x2와 같다.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매트릭스 형태로 묶으면 A, B를 구할 수가 있고 요 두 개로 요 세 개로부터 요게 나오죠. 그다음에 Y는 뭐야? Y는 x3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C는 어떻게 될까요? 0, 0, 1 이렇게 되겠죠. D는 여기 0이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블록 다이어그램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 보세요. 여기 x1 다시 이게 이제 s분의 1은 적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부 펑션 오브 x라고 했는데 내가 말 틀렸네요. 그렇죠? 내가 잘못 얘기했네. 예, 그게 아니군요. 예, 역시 s분의 1 블록 선도니까 펑션 오브 s가 들어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펑션 오브 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 표시니까 이게 x1이 나왔다는 얘기, 여기 뭐 요소는 뭘까요? x1 다시라는 얘기죠? x1 닷은 요렇게. 자, 그대로 따라가면 7의 u, 그 다음에 아, 그렇지가 않구나. 내 말이 틀린 말이 또 아닌 게 아니네. 이게 이제 이걸 갖다 믹스해서 표시를 했는데, 보세요. 이건 이제 여기서 S분의 1이라는 것은 적분의 표시라는 건데, 이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S분의 1 표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적분 표시를 해주고. 근데 S분의 1이라는 게 적분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블럭선도지만 전체 시그널들은 전부 타임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요 X1이라는 것은 X1 닷을 적분한 거죠. 그죠? X2는 X1에 대한 적분이죠. X3는 X2의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예, 여기서 X3는 X2의 적분이죠. 여기서 X2는 X1의 적분이죠. 요것은 요거지. 그러니까 이제 X1은 X1 프라임의 적분이지. 이렇게. 요걸 구성해서 이렇게 블럭 선도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상태방 정식을 가지고 이런 블럭 선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어떤 그 스테이트 X는 X닷의 적분이다. 그때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인테그랄 표시를 해도 되는데 그냥 S분의 1로 표시해도 적분이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캐노니칼 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캐노니칼을 이걸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나도 잊어버렸는데 캐노니칼이라는 게 하여튼 전형적인 폼이라는 얘기거든. 전형적인. 그러니까 또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해 정통적인 캐논이라는 게 뭐 정통 뭐 이런 뜻일 거야. 이게 뭐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캐노니칼 폼이라고 하면 아주 정통에 기반한 그러니까 뭐 딱 전형적인 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캐노니칼 폼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 캐노니칼 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모델 캐노니칼 폼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이제 나중에 observer canonical form은 나중에 나오는데 observer canonical form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왜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트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어떤 블록 선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왜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y를 x1으로 정의하고 y 프라임을 x2로 정의하고 y2 프라임을 x3로 정의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상태 배수를 정의하는 것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정의를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가장 쉬운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포지션 출력을 x1, 그거의 미분을 x2, 그거의 두 번 미분을 x3 또는 출력을 x3, 3차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 미분을 x2, 두 번 미분을 x1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하든지 이렇게 정의하면 바로 이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의미합니다. 예. 좀 졸은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우리 좀 졸린 학생들은 좀 일어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그냥 안 졸린 척 하는 건데 지금 많이 졸리고 있거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같으면 일어나는데 저 이렇게 일어나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있어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라 내가 봐도 날씨가 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컨트롤 캐노니컬 폼. 자,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은 자, define state variable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했죠. 근데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y를 x1으로 정의하고 y 프라임을 x2로 정의해도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나옵니다. 자, 이걸 잘 따져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y를 x2, 그다음 y 프라임을 x1으로 정의하면 최종적인 자, 그대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야 돼. 그냥 듣지 말고. 자, y는 x2고 y 프라임 x1이다. 여기 집어넣어봐요. 그럼 y2 프라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는 x1 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차 미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1차 미방. 그리고 이 두 개 관계식에 있어서 뭐가 나와요? x2 프라임은 x1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 이게. 자, 요거를 a, b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요 A 매트릭스. 그래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가지고 첨자 C를 붙여주는 거예요.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인프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2니까 0, 1, X1, X2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C에 C 이렇게 되겠지. 응? D는 0이고. 그래서 교과서 예제 보면은 요런 예제가 있는데 요게 예제예요, 예제. 요 예제. 교과서 예제. 자, 보통 이제 분자가 이제 S에 당항이식인 경우가 그 흔한 문제 예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GS 이퀄 요 2차 시스템에 대해서 분자가 S 플러스인 예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분자가 상수인 경우는 이렇게 인프 매트리스 B가 B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수가 아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스테이티케이션. 그러니까 S 플러스 곱해진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S 스퀘어 플러스 7S 플러스 12분의 1은 이 B가 1인 경우가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 박스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티케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지. B가 1인 경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S 플러스 이 최종적인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에는 S 스퀘어 플러스 7S 플러스 12분의 1, 6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요 전달함수에 대해서 자, 딱 보면 B가 1인 경우잖아. B가 1인 경우. 그러니까 B가 1 적으면 되니까. A1은 7, A2는 12. 그대로 올라오죠. 이렇게. 거기다가 출력은 다시 그래야 되나? 예, 여기 있죠. S 플러스 2가 더 추가됐으니까 이 빨간색 박스의 출력은 X2가 된다는 얘기죠. X2에 대해서 S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출력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X 닷 플러스 EX2. 그러니까 이거는 X2 닷은 X1 플러스 2배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은 이거죠.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 이게 분자가 다항식인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자가 상수인 경우는 심플한데 분자가 어떤 S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경우, 뭐 분자가 뭐 2차인 경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가 거의 뭐 1차 분자의 다항식, 1차 다항식인 경우가 거의 뭐 가장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와 요거로 분해해서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걸 이제 블록선도로 표현하면은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요 스테이티케이션 두 개는 또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X1이 나오고 여기에 X2가 여기 X2죠? 그러니까 Y는 X1 플러스 2배 X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눈으로 따라가면 블록선도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Y를 X1으로 정의하고 Y 프라임을 X로 정의한다. 그럼 연립이방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A 매트릭스가 이런 식이 될 거죠. 이것도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y를 xn으로 정의를 했어요. y를 x1으로 정의하면 사실 이게 아래로 쭉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게 더 가지런해 보이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n차원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분자가 일반적인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n-1. 만약에 이게 전부 0이다. 그럼 분자가 상수밖에 없는 거지.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분자를 1로 하고 나머지 1 곱하기 S분의 A처럼 여기도 출력을 Y가 어디 갔어요? Y를 쓰지 않았나요? Y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Y는 결국 이렇게 표현되겠죠. 분자의 개수로 쭉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요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요거와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해봐. 그대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N체어 시스템은 자,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들 요걸 쫙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들. 그다음에 맨 위에 개수들이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 바로 아래 1111111이 쭉 내려가요. 여기 1 1 1 1 이렇게. 나머지는 0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도 0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아고널 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 2x2니까 바로 1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3x3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3개만 있겠죠. 이렇게만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A3가 있을 것이고 여기 0 이렇게 될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겠죠. 만약에 3차 시스템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2차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N차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상태방 정식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우리가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다 이렇게 불러요. 혹시 번역서 갖고 있는 뭐라고 했는지 번역서 뭐라고 돼 있니? 뭐라고 그걸 번역했니? 캐노니컬 폼. 표준형. 표준형 좋습니다. 캐노니컬 표준된다. 그래. 전형적. 표준 형태라는 게 좀 좋으네요. 예, 표준. 표준형이라는 건데 표준형. 예. 그 다음에는 모델 캐노니컬 폼인데 난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델 캐노니컬 폼. 예, 모델 캐노니컬 폼은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2차 시스템이 있는데 똑같은 예제는 아니네. 여기 똑같은 예제가 있죠, 여기. 요걸 1차항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4와 3은 뭐예요? 분모의 근이죠. 분모의 근이니까 폴이죠, 폴. 그러니까 이 분모 폴은 뭐와 같아요? 요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죠. A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아이겐밸류. 요 A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결국 분모의 근이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요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 분모의 이럴 때 조금 있는 게 낫더라고요. 이때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막 이렇게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나오면 가만히 좀 있는 게 낫더라고요. 요거의 분모의 근 눈을 익히지? 3과 4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요거의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의 근은 A 매트릭스 아이겐밸류와 일치한다. 1차항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S 플러스 4분의 A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분자가 상수인 경우인데 분자가 상수이든 S의 다항식이든 어쨌든 C1, C2는 구할 수가 있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은 더하기로 1차항을 분해돼 버렸잖아요. 더하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1차항으로 딱 분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했기 때문에 응답은 뭐예요? 요 각각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디커플 됐다는 거예요. 디커플. 그러니까 블록선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얽히고 설켰잖아. 눈으로 봐도. 약간 이렇게 뭐 돌아서 들어오고 여기 다시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됐죠? 하나, 둘,
서로 딱 분해됐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모덜 디컴포지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 분해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X1과 X2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연립미방을 형태를 보면은 서로 커플돼 있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X1 닷이클 X2. 근데 X2의 미방에도 X1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커플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미방을 1차 연립미방으로 바꿀 때 그 1차 연립미방 각각은 X1, X2는 서로 커플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데 모덜 디컴포지션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벽하게 분리됐지. 이렇게. 분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더해버리면 되죠.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모덜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일차항들의 그 솔루션을 구해서 그걸 전부 그거의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 있다.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변환 때도 똑같지. 역변환 때도 일차항으로 분해해서 그 각각의 역변환을 갖다가 그거의 합으로 우리가 응답을 구한 거와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요렇게 분해를 하고 요렇게 분해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굳이 스태틱 기술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입력 유에 대해서 G1, G2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A 매트리스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다이아고날. 그러니까 이제 오프 다이아고날 텀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G1, G2 이 스테이트가 서로 완전히 분해됐다 그런 얘기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1의 미분방 정식이 G1만 나타나고 G2의 미분방 정식은 G2만 나타나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신기하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아까 X1, X2에 대해서는 서로 X1, X2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잖아. 근데 스테이트를 G1, G2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를 G1, G2로 잡으니까 두 개의 미분방 정식이 분리됐잖아요. 여러분들 좀 신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신기한 표정이 아닌데 이게 참.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얘기했죠 이미. 그 각각의 분해된 모덜 디컴포지션 된 각각의 응답을 분해된 응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걸 따로따로 구해서 합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봐도 이 출력 이게 전달함수가 이제 출력 U분의 Y인데 이 G1, G2가 Y로 어떻게 표현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도 못 찾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출력 Y와 스테이트 G와의 관계를 이제 따지면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렇게 스테이트 베리애블 정의하고 들어갔죠.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1차 비방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묶었잖아요. 근데 모덜 캐노니컬 폼을 구할 때는 스테이트 베리애블의 정의가 없잖아요.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걸 분해해서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더한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G1, G2와 이 출력 Y와의 관계 그거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상상할 수 없는 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G1, G2와 Y가 이런 관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1차항으로 분리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이걸 모두를 분해하려면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G1, G2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아야만 이 1차항으로 이게 분해가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형 시스템 해석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다냐면 답을 알려주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이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모덜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그거의 의미와 동기가 돼 있어야만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저 짓을 왜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모두를 분해하는 게 왜 이게 공학적으로 중요한가. 그 모두를 분해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재미가 있지.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골치만 아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수학은 아니야 사실.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조금 그 동기부여를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그래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델 캐노니컬 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알겠죠? 지금 이게 2차 시스템이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분해됐는데 만약에 그 다항식이 3차다. 이게 세 개가 나오겠죠. 만약에 분모의 다항식이 4차다. 네 개로 분해되겠지. n차다. n개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의 차수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리메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차 미방 3개니까 스테이트가 2개 돼서 6개. 그러니까 A 매트리스는 6x6가 나오는 거예요. 그 6x6가 나오는데 그 6x 6개 스테이트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켰잖아. 어?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6개의 스테이트를 완벽하게 분해를 하면은 얼마나 깔끔하냐고. 생각만 해도 깔끔하지 않아? 예. 이거 참. 예. 너무 졸리니? 글쎄요. 네, 이걸 갖다 모델 디컴포지션이다. 모델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가장 심플한 예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거로부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캐노니컬 폼에서는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이제 결국 뭘까요? A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 매트릭스죠. 남다운 남다투를 또 대각성분으로 갖는 AM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 고유값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겐밸류 매트릭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 디커포지션의 그 시스템 매트릭스 A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디커플트 됐다고 얘기를 하고 대각성분만을 갖는다. 이 대각성분은 A의 아이겐밸류가 같다. 이것은 전달함수 폴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A 매트릭스의 엘리멘트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도 아이겐밸류는 동일하다. 그런 거죠. 그 아이겐밸류를 직접적으로 A 매트릭스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델 디컴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있어요. 임의의 어떤 여기서 A, B, C가 주어졌는데 어쨌든 스테이트를 정의하면은 스테이트 벡터가 X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따라 A, B, C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A바 B바라고 표현했고 요렇게 근데 요 A, B, C가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A, B, C다. 그러니까 A바가 AC고 B바가 BC고 C바가 CC. 이런 경우 이렇게 변환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사실 요거보다는 요게 좀 재밌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임의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델 디컴포지션 폼으로 AM, BM, CM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왜? 일창으로 분해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아야 AM, BM, CM을 구한다는 얘기를 아까 예제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변환 행렬 T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환 행렬 T를 구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수업 시간이 지금 너무 지루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의욕이 안 생기고 있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오늘 수업은 여기서 그만할까? 너무 지루해? 이거 지금 보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어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 녹화되는데 별로 안 좋은데.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하네. 그래서 글쎄요. 근데 요 정도의 수학은 글쎄요. 내가 볼 땐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행렬 벡터에 좀 약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글쎄요. 예,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졸린 나이지. 예.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상태 벡터를 상태 변수 또는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가 상태 벡터죠. 그 상태 벡터를 어떤 x에서 스테이트 벡터 x를 스테이트 벡터 g로 바꾼다. 두 개 서로 다른 상태 벡터가 있다고 할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두 가지 예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임의의 ABC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컨트롤 캐노니컬 폼으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T. 컨트롤 캐노니컬 폼 이거죠. 왜 안 나오나요? 이거죠. 컨트롤 캐노니컬 폼. 자, 아주 가지런하게 개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렇게. 이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모덜 디컴포지션해서 AM, BM, CM을 구하는 과정 두 가지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은 이 T를 구해서 이 T를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T가 존재할 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컨트롤러블하다 이렇게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컨트롤러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가제어성이라고 하는 건데 가제어성.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 가제어성 행렬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끌어내서 자, 요게 나옵니다. 3차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N차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 그 가제어성 행렬이 가제어성 행렬을 구성해서 그 행렬의 랭크, 풀 랭크를 갖는다.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행렬에서 랭크 개념을 배웠죠. 풀 랭크를 갖는다는 의미는 디터미넌트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행렬을 넌 싱귤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싱귤러하지 않다. 특이점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조금 수학적인 개념인데 봐봅시다. 자,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이 가제어성 행렬이 풀랭크를 가지면 또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 얘기는 이 가제어성 행렬의 컬럼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이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선형 독립이다. 선형 독립일 때 그 가제어성 행렬을 우리가 non 싱귤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오늘 수업하기. 글쎄 이거를 좀 예, 가능한 쉽게 해야 되는데 예, 더 쉽게 해봅시다. 글쎄요. 자, 이걸 보면은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스테이트 자 그러니까 이 문제 동기는 알겠죠? 어쨌든 스테이트 베리어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ABC는 바뀔 수가 있어요. ABC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특정 ABC를 다른 ABC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문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변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결론은 뭐냐? 가제어성 행렬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제어성 행렬. 가제어성 행렬은 자, 3차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구성되고 N차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래서 이 가제어성 행렬이 풀랭크를 가지면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때 이 시스템은 제어 가능하다. 조금 더 표현은 시스템 AB is controllab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B라는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를 갖는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제어성 행렬이 풀랭크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이런 걸 따지냐면은 어떤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입력 U와 출력 Y의 관계인데 입력 U로 내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달 함수 방법과
스테이트 스페이스 메소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어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네. 가제어성. 그래서 그 핵심은 가제어성 행렬을 구상하는 건데 그 가제어성 행렬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ABC를 다른 ABC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변환 행렬 T가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은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유도 과정 여러분 따라가 봐요. 지금 이 유도 과정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제어성 행렬이 나오는데 그 가제어성 행렬이 넌 싱글러 해야만, 즉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가관측성이라는 이건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얘기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observability.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가관측성, observability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자 어떤 ABC 시스템 ABC를 모델 캐노니컬 폼 AM, BM, CM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행렬 T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을 얘기해 주면 답이 어디 갔나요? 답이라고 내가 딱 적지를 않았는데 자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변환 행렬 T는 결국 이 A의 시스템 메시지 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변환 행렬 T1, T2, T3가 있는데 이 T1, T2, T3는 A의 아이겐 밸류. 만약에 3차 시스템이면 남다 1, 남다 2, 남다 잘못됐다. 그죠? 남다 2, 남다 3. 그럼 남다1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X1, 남다 2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X2, 남다 3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X3, X1, X2, X3로 이루어진 그 T1, T2, T3가 바로 아이겐 벡터 X1, X2, X3를 의미한다. 요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변환 행렬 T를 우리가 임의의 ABC를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행렬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변환 행렬 T를 구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임의의 시스템 매트릭스 ABC를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변환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제를 적지는 않았는데 아까 2차 시스템 예제 동일한 거죠. 모델 캐노니컬 폼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예, 여기죠. 여기서 2차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죠. 2차 방식이니까 손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분모 방식이 5차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겐밸류는 복수수죠. 2차이면서 실근인 경우만을 다뤘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2차 시스템인 경우도 복수수급이 나오면 만만치 않죠.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가. 3차만 돼도 여러분들 좀 힘들지. 그런데 이걸 일반화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자, 요거는 2차 시스템은 개념을 이해하기는 하나의 이그젠플로 보여준 거고 그렇다면 임의의 ABC를 어떤 시스템 매트릭 그러니까 이거 ABC 의미를 알겠죠. 어떤 스테이트 벡터를 잡았을 때 우리가 그 1차 열림 미방을 ABC로 묶을 수 있었잖아. 자, 이거를 모델 캐노니컬 폼의 AM, BM, CM으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T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2차 시스템 예제는 T를 안 구해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아이겐밸류 뚝딱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야.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 변환행렬 T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다. 그 컬럼 벡터가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다. 이 답을 알고 들어가라니까. 근데 그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남다1, 남다2, 남다3에 대응되는 x1, x2, x3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그 트랜스포지션 매트릭스가 바로 이 변환행렬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 매트릭스 ABC가 주어졌어도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함으로써 변환행렬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변환행렬 T를 구했다. AM, BM, CM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맨 나중으로 가서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시간응답인데 시간응답. 이 시간응답을 모델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모드 분해법에 의해서 그대로 분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일종의 n by n 아무리 그 차수가 높더라도 결국은 1차항으로 쭉 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1차항도로 쭉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벡터가. 예. 놀랍지 않아요? 예. 난 이걸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는데 예. 이게 수학의 힘이죠. 예. 선형대수의 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도 이런 변환이 당연히 나오죠. 보통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유사 변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임의의 어떤 매트릭스를 대각행렬로 바꾸는 과정이죠. 대각행렬을 바꾸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T는 A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그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매트릭스다.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그 변환행렬 T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변환행렬 T를 구하면 자꾸 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왜 이게 답이 되느냐? 이 과정이 있지. 과정을 쭉 따라가면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가장 간단한 예제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지. 이거죠. 아, 이게 아닌데? 왜 예제만 보고 마칩시다. 예제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여기. 교과서는 이 동일한 예제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요 예제. 전달함수 2차인데 요 A 매트릭스 이렇게 되죠. 요거에 대한 AM은 이렇게. 요거에 대한 변화 행렬 T는 남다와 남다2에 대한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T1, T2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정도밖에 못 내겠지. 예. 3차만 돼도 그거 만만치 않죠. 그리고 2차 아이겐 밸류가 복수수라고 해도 2차 정도는 구할 수 있지. 2차 정도는. 근데 3차이면서 아이겐 밸류가 복수수다. 아이겐 벡터. 아, 힘들죠. 예, 그건 이제 손으로 구하기가 곤란한 정도고.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는 매틀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